네, SK그룹이 전사적인 리밸런싱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석유화학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또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SKENS를 합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사안이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영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언론에서는 SK그룹의 명운이 달린 합병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은 주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이번 합병 네.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먼저 합병 구조를 보자면 이제 크게 두 갈래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병을 해서 SK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SK엔텀과 합병을 하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번 합병을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본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EBITDA 삼각정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존 대비 약 2조 원 상승한 6조 원 수준으로 세전이익은 기존 대비 1.5조 원 상승한 2.5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비율인데요. 합병 가액으로 정해진 건 SK이노베이션이 약 11만 원, SKENS는 약 13만 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1대 1.19입니다. 쉽게 말해서 SKENS의 한 주당 SK이노베이션 1.19주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원래는 1대 2까지도 나왔었는데 1대 1.19로 결정이 됐군요. 자, 시장에선 그래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비율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죠. 네.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손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합병을 할 때는 각 기업의 가치를 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SKENS는 비상장사로 기업의 본질 가치,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논란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상장사입니다. 이 상장사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 등 기준 시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준 시가가 자산 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준 시가로 평가하면 11만 2천 원, 이 자산 가치로 평가하면 24만 5천 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산 가치인 24만 5천 원으로 평가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합병 가액이 기준 시가인 11만 2천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이 상장사의 경우 주가, 즉 기준 시가를 따르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양사의 합병 결정은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된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K그룹이 투자자들의 이런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을 이렇게까지 합병을 하려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양사가 합병하게 될 경우에는 자산 규모 100조 원의 에너지 공용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석유화학 배터리 사업을 하는 SK이노베이션과 LNG를 주력으로 하는 SKENS가 에너지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적자 자회사 SK온을 살리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2021년 출범한 SK온은 이후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엔 조단위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5,800억 원, 올 1분기에는 3,3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은 특성상 매년 시설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SK온은 적자 상황 속에서도 추가 투자금을 쏟고 있는 겁니다. SK온의 2022년 시설 투자 규모는 5조 원, 지난해 7조 원에 이어서 올해는 7조 5천억 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SK온의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그룹 내 알짜 기업으로 평가받던 SKENS가 구원투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SKENS의 경우에는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그만큼 이 배터리 회사인 SK온에다가 자금을 수혈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목적이 SK온 살리기다, 이렇게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합병이 SK그룹의 리밸런싱 작업의 첫
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합병 작업이 쭉 진행이 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SK그룹의 리밸런싱은 이제 시작이고 핵심은 역시 SK온 구하기였습니다. 그룹의 두 축이 이 반도체와 배터리인 만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꼭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였습니다. 이 전사적인 구조 조정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이 최창원 SK수펙스 협의회 의장이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은 무려 21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만큼 이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줄이고 재편하는 것이 리밸런싱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SK 에코플랜트인데요. 옛 SK건설인 SK 에코플랜트는 이 반도체 모듈 기업인 SN코어와 산업용 가스 기업인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의 자회사 편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SN코어와 SK 머티리얼즈는 사실 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SK 에코플랜트와는 전혀 업종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그룹은 이 AI의 힘을 싣기 위해서 다른 업종 간 이 자회사 합병을 추진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굵직한 합병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그룹도 최근에 합병 소식이 있었죠. 네. 알짜 회사인 두산밥켓과 그리고 네. 적자 회사인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발표해서 시장에 또 충격을 줬는데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단히 설명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켓이 인적 분할을 해서 이 두산로보틱스에 흡수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예. 좀 자세히 보면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의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0.63인데 쉽게 말해서 두산밥켓의 주식 한 주당 이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재 로봇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전망이 돼서 두산로보틱스가 비교적 고평가된 건데요. 사실 이 두산밥켓 주주 입장에서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을 기록한 알짜 기업 두산밥켓에 투자를 한 건데 합병이 진행되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합병 공시에 지난 15일에는 이 두산밥켓의 주가가 10% 급락한 4만 9천 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 두산그룹의 합병 추진은 오는 9월 25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시아 최대 에너지 회사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앞으로 시너지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